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혜원과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자, 유니콘 기업 만나면 뭘 해? 문재인 대통령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내에 알만한 유명 기업에, 그것도 이제 벤처 기업들이죠. IT 기업들 위주로 벤처 기업들 가운데서 매출액 1조 이상인 기업, 이른바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죠. 유니콘 기업의 CEO들을 만났습니다. 전 어제 그런데 이 말을 굉장히 와 닿았는데 반기업 정서 빨리 사라질 것. 저 그 말 듣고 굉장히 또 이것도 유체이탈화법이에요. 지금 많은 기업인들이 걱정한 것은 현 정부의 반기업 정서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반기업 정서입니다.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반기업 정서 곧 사라질 것. 자기는 아닌 거예요. 자기가 딴 세상 이야기야. 그래서 참 어떻게 발업을 저렇게 할 수 있나. 사실 정말 기업인들 길을 북돋워 주려면은 혹여나 대통령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격실 차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 상황에서 혹여나 우리 정부의 반기업 정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나 과거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용서해달라. 이제부터는 정말 기업 친화적으로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기업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반기업 정서 빨리 사라질 건 나무 이야기예요. 미국 대통령 이야기네 완전히. 근데 이분이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그 유니콘 기업의 한 분이 지금 기업에 대해서 너무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근데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보이는 중이다. 근데 앞으로 보면은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다.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는 국민의 반기업 정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국민을 파냐고요. 우리가 무슨 반기업 정서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정부가 무조건 정말 내가 하면 정이고 남이 하면 적폐. 그러니까 내정 남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업을 완전히 적폐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상당수는 뭐 운동권 하다가 끝나고 나서 뭐 취직하지 않고 뭐 얼쩡얼쩡 사회단체 이런 데 얼쩡얼쩡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국회의원 되고 무슨 갑자기 시장 군수 되고 그러다 시장 군수 되다 청와대 다시 행정관들 구청장 출신들 군수 출신 지금 행정관들은 비서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기업을 어떻게 합니까? 기업에서 속된 말로 기부금 받는 건 잘했던 사람일 수 있어요. 박원순 시장처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 마인드가 이러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빌붙어 가지고 아부하고 뇌물 갖다 바쳐서 돈 벌어 가지고 노동자들 착취하는 니네들 나쁜 기업인들 이 시각으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기업인들의 물론 그런 기업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런 기업인요 당장 끝납니다. 요즘 기업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요. 게다가 상당수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잠 안 자고 배 굶주르면서 인생을 건 모험을 합니다. 정말 집 담보 잡혀서 투자해서 기업 일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노력은 보지도 않고 현재 그 사람들이 뭐 속된 말 벤치 몰고 다니고 뭐 하니까 저건 말이야 근로자는 뭐 하고 다니는데 저건 뭐야 이 시각을 보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기업 정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장태성님께서 아주 정말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신 분 같아요. 반기업 정서 이렇게 하다가는 기업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문화 대혁명 때 하는 수법하고 똑같다. 저는 늘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제가 차례차례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수법이요. 이 대학진 운동, 문화 대혁명, 대학진 운동도 그런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서 가짜 통계 만들고 이래가지고 3천만 명을 굶어 죽게 한 거고 문화 대혁명 때도 지식인들 다 하방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주도 세력을 갈아버리면서 개인의 우상화 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 우상화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 와중에서 그러면은 중국이 깨끗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택동과 또 그 수하 세력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해먹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태양광 관계에 큰 이제 대기업의 임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임원이 요새 태양광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힘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국내에서 막 그 이제 경기도 안 좋고 그때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국내 장사 안 합니다. 우리는 다 외국에다가 판넬 같은 거 이렇게 수출합니다. 아주 장사 잘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즘 중국 기업이 난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중국 기업들 거는 지금 이 정권과 굉장히 친밀하거나 하는 운동권 세력들이 싸구려 중국 판넬 같은 걸 쓴다는 겁니다. 태양광 판넬을. 그리고 지금 외국에다가는 아주 튼튼하고 아주 효율이 좋은 한국 이 태양광 그 기자재 다 팔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이 정의롭고 이것이 그들이 그렇게 공정한 겁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초기에 부를 이룬 분들이 그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의식 속에 반기업 정서가 자리 잡은 거다. 이렇게 원인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자기들은요, 지금 어떻게 해먹고 있습니까? 야, 정말 저는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그 식당 하는 분들, 그 외식문화협회에서, 외식업 중앙회에서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식당의 31%가 문을 닫았대요. 네, 지금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큰일은 뭐냐? 이 식당들이 다 인원이 작은 소규모 식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만 정말 목숨줄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뭐 초기에 부를 얻는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 전 100%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개발 경제, 특히 압축 성장을 한 과정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작용도 안고 가는 것이 또 우리의 운명입니다. 100% 완벽하게 100% 도덕적이고 100% 정의로운 경제 성장을 한 나라 없습니다. 미국이요? 요즘 우리 카네기 하면 엄청난 위인전기 있죠? 포드 대통령, 저 어렸을 때 위인전기 다 읽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카네기와 포드는 악덕 기업주였습니다. 악덕 기업주 대명사가 포드하고 카네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문화 쪽에 돈을 뭐 투자를 하고, 포드 시스템은요, 요즘 같으면 노동력 착취 시스템이에요. 노동력들 움직이지 못하게 탁 서가지고 착착착 움직이는 노동력 착취 시스템을 만든 게 요즘 기준으로 본다면 포드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최고의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이 영웅인 나라가 사실 정상적인 자본주의권 정상적인 나라죠. 만약에 현재 불을 쌓는 과정에서 부정이 하다가 하면 한국의 정주영 씨, 이병철 씨는 다 부정의하고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과오가 있지만 또 그들이 해놓은 업적과 치적, 그들이 대한민국에 쌓은 그런 큰 긍정적인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기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것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는 평가를 하고 기업을 재단은 이 사고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80년대, 뭐 저도 그 당시 있었습니다만 80년대 이른바 재벌과 권력에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 시각으로 2010년대 지금 이 시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덜 떨어진 근시안적인 우물안 개구리적 시각으로 기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 착취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기업 정서 거기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권 정치, 운동권 사고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빨리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범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업이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도무지, 저는 어저께 유니콘 기업이라는 그 7명의 어떤 벤처 신화 속에서 이 뭐 우아한 형제 회장까지 또 뭐 이 그 토즈 그 개발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왔지만 이 사람들이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말을 듣고서 안 되겠다. 이제는 국경 없는 기업의 시대가 이미 뭐 한 3, 40년부터 됐는데 여기서 내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덩치가 있고 또 나름대로 기업이라는 어떤 국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 왜냐하면은 나라를 넘어설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정말 3명, 2명 이렇게 데리고
식당 했던 분들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60%에 있는 분들도 언제 접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외식중앙회 조사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영세업체의 타격이 제일 큰 게 뭐냐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현상인데요. 직원 수가 적을수록 이제 폐업률이 높았는데, 자, 작년에 7,530원, 그 다음에 올해 뭐 오른 거에서 다시 10.9% 인상이니까 8,350원. 그러니까 30%가 육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한 자영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대료를 그러면 손을 봐야 된다. 임대업자들이 돈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이 어려운 거다. 이게 좌파들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임대료를 전혀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식당 쪽에서는. 네. 왜? 나간다고 하니까 진짜 통통 비는 데가 많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인건비만 30% 올리고 임대료는 올리지 않았다. 이게 제일 큰 원인이 인건비, 최저임금이다. 두 번째는 고객들이 이 지갑을 닫았다는 겁니다. 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눈치 보여서 돈 못 쓰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돈 못 쓰고, 그래서 다 집에서 그 슈퍼에서 간장이라든가 된장, 고추장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팔린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물가가 올랐고 세금이 늘었다.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자영업자들의 이 아우성과 이 절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좀 이따 자영업자 만난다고 하는데 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갖고 만나겠죠? 네. 그 연출을 하겠죠.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오늘도 또 보내요. 네, 자주 보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각이 이런 게 있어요. 자영업자도 부자 자영업자만 보는 겁니다. 네. 자영업자, 큰 자영업자는 많죠. 큰 식당들 보면은 그 사람들 부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야. 그분들도 뭐 고생해서 쌓은 뭐 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저 일하는 사람들 월급 올려줘야지 이 개념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가 이 사람들, 제가 정말 이 사람들 만나면은 지난번 누구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당신들이 기득권을 타파한다면서 기득권을 고착화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 네. 자,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살판 나는 사람은 가진 자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음에는 뭐냐? 대기업의 민노총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조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사회 거대한 기득권자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주 52시간이 근무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미 정규직 된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이미 알바를 구한 사람들은 최저임금 오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이미 구한 사람, 이미 자리를 잡은 이른바 기득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새로 진출한 사람들은 문을 막아버리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좋은 말로 선의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 그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식한 정책을 쓴 겁니다. 주 52시간이니 최저임금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정치인은요, 위정자는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는 겁니다. 선의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선의도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저는 선의는 믿습니다. 선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의는 믿습니다만, 그런데 어찌됐든 이들이 기득권의 고착화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영세업자는 죽는 거예요. 죽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기업에 대해서 틀 전체를 바꾸고, 정말 대통령이 유니콘 기업이 아니라 정말 갑자기 어느 지역에 상공회의소 가가지고 갑자기 그 동네에 있는 사람 갑자기 불러 모아가지고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제발 또 쇼하지 말고요. 제발 지겹습니다. 그래서 짜증서 콘티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내보낼 때도 콘티대로만 이야기만 편집해서 내보내는 거, 그거 진짜 지겹습니다. 진짜 청와대가 너무 편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마저도 편집을 하고 있고요. 거의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김라라님께서 요즘들은 냉장고 파먹기 하고 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이세요? 네? 이쪽이 글씨는 일단 저장 안 올라가요. 이쪽은. 네, 저쪽은 이쪽은, 올라가는구나. 저는 저쪽을 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안 보여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김정원님께서 GM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 아니냐. 국민 세금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말 저도 분노합니다. 또 기열권님께서도 민노총이 문제다.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이제 지하철을 가다가 앞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막 빨리 가다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들이 노조에 있으면은 그 회사는 다 망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두 분이 하면서 가는 걸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고서 다 인정을 하고 또 우리의 경험으로 축적된, 말하자면 이 동시대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의가 아니다. 자기의 지지 계층에게 말하자면은 세금으로 나눠주는 거다. 그 다음에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도 문제지만 정책을 통해서 최저임금이라든가 51시간제를 통해서 마구 나눠주는 거다. 이게 저는 더 큰 죄고 큰
말하자면은 정말 이 국가에 대한 그 해를 입히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유니콘 기업 네. 그 오너들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쇄신을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구조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네. 구조 개혁. 근데 그 말 차마 그 이야기는 못했을 겁니다. 네. 구조 개혁이면 핵심이 노동시장의 유연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민노총류의 기업들이 현대차가요. 현대차가 엄청 열받아요. 현대차가 지금 오늘 아침인가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 SUV는 굉장히 잘 나갑니다. 네. SUV는 잘 나가는데 일반 승용차는 잘 안 나가요. 그러면은 공장 라인을 SUV 라인으로 그렇죠. 이쪽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울산 공장에서 만들던 것을 또 군산에서 만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공장 라인을 이렇게 옮기고 새로운 것을 이쪽에서 만들려면은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기업은 이쪽 공장은 같은 회사인데 놀고 있는 거예요. 저쪽은 막 바쁘게 돌아가는 거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게다가 어제 서울대학교 도서관 불이 난방이 다 꺼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민노총 사람들이 민노총 소속 아이고. 그 난방 엔지니어들이 자 임금 협상 안 된다고 학생들 공부한 도서관 난방을 다 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정말 어제 유니콘 기업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하겠다.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분위기, 반기업 정서를 바꿔주려면 자 노조 문제도 언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전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 정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우파 정권이요 노조 개혁하면요 못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은 설득해 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들 제발 노조 개혁, 구조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만 만들어 온다면 문재인 대통령 두고두고 역사의 위인으로 칭송을 받을 겁니다. 제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네, 제이리님께서 지금 정말 안영환 원장하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 말하자면 쉬운 회복, 고용의 유동성, 즉 그 로버트 라이도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왜 힘센 나라가 됐는가? 미국의 경제를 왜 철옹성이라고 했느냐? 고용의 유동성 때문이다. 당신 그만두시오. You are fire. 이러면 그때 이렇게 우리가 왜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 박스에다가 다 싸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러고 나서 3년입니다. 3년 지나도 못 쫓아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고용의 경직성이 결국은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막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어디든지 가서 일할 수 있게 하고 일 못하고 나태하고 아침부터 이렇게 하고 민노총 막 이거 댓글이나 달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인천공항에서요 비행기 못 뜨는 거 많이 보실 겁니다. 지금처럼 인천공항 비행기 시간 맞춰 갑니까? 이제 불가능해진다. 장난컨대 민노총이 이제 인천공항 점령하기 시작하면요 온갖 비행기 뜨는 걸 협박해가지고 비행기 못 뜨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흔들어 버립니다. 운송수단을 민노총이 장악하게 되면요 국가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대자동차 흔든 거 차원이 틀립니다. 해외에서 바이오를 들어오고 우리 일본으로 나가는데 비행기 다 인천공항에 못 뜨게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조만간 벌어집니다. 참. 네. 이건 누군가 이걸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사실 현재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사실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네. 김정성님께서 슈퍼챗으로 2,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좌파 척결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만 원 후원해 주신 분은 이 성함이 아직 안 나오는데 빨갱이 빨갱이 척결님이셨구나. 네, 빨갱이 척결님께서 안 원장님 새해 제가 사는 지역구라고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또 노조 이야기 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민노총은 완전히 그 채권자예요. 이 문재인 정권 때 가장 큰 기득권 집단입니다. 네. 자기들 기득권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기득권 집단이 민노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유니콘 기업도 이제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유니콘 뿔 잘라버리게 생겼습니다. 네. 네.